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 토요일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화면의 왼쪽 사진, 저희 국제대학교 이미지거든요. 네, 가을 풍경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저는 교직원 한 분 결혼식과 그 다음에 다른 학과 교수님 자녀분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학교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친한 교수님과 사진 몇 장 찍고 연구실에 와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이제 저는 방송을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을 풍경. 네, 여러분들도 이 예쁜 자연 환경 속에서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요. 김병환 작가의 인생책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매일 한 권씩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네. 이게 책을 매일 한 권씩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책을 읽기 전과 읽은 다음은 조금씩 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책은 가난과 궁핍에 찌들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하루에도 100권 이상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의 반을 지나온 40의 중년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중년들에게 건네주고 싶은 이 책을 통해 그런 고민을 일단 해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인생 후반전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될 것을 김병환 작가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성공을 했든 이제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활동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독서의 신이 알려준 1만 권 인생 책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8권의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38권의 책들 중에서 김병환 작가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과 그 다음에 김병환 작가의 내용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떤 성공을 했든 혹은 실패를 했든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었든 책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휴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꽂아 놓았다. 그러니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한 앙드레지드의 말은 절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다.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가 되어주고 연인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고 흙냄새 나는 고향이 되어주고 광대무변한 우주가 되어주고 때로는 작고 작은 들꽃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테마 1에서는 정말로 행복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 테마 2에서는 진짜로 성공하고 싶은가, 세 번째는 반드시 부자로 살고 싶은가, 네 번째는 장수의 비결은 독서다, 다섯 번째 즐겁고 유쾌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6번째는 길어진 인생을 사는 기술. 7번째는 행복은 절대 그냥 오지 않는다. 마지막 8번째는 모두 다 괜찮아를 8개의 테마로 5개의 네, 소제목으로 해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말로 행복을 원하는가에서 첫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유 없이 행복하라. 사람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네. 행복이란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의 중간쯤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지나치기 때문에 이 작은 역을 못 보고 지나간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우리 내면에 각인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사실도 그녀는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행복 세트 포인트 이런 이제 집중적인 행복 연구를 통한 우리 모든 난방기구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일정한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항상 그 수준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듯이 자신만의 행복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행복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만난 그런 내용, 긍정의 심리학 분야를 파고들었던 일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가,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할까, 네, 덜 행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행복 세트 포인트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광범위한 테스트 결과 행복 세트 포인트의 반은 유전된 것이지만 나머지 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경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탈무드의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깨닫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고 네, 첫 번째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일상 속에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어제죠.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 1학년 A반 그 보강을 했거든요. 보강을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너무 바빠서 이제 어머니가 혼자 시골에 계신데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강이 있던 금요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만 하고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싸서 시골로 내려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아침 밥을 먹고 다시 이제 평택으로 와서 통일부 하나원 현장 수업 지도 그리고 짧은 미니 특강을 마친 뒤에 또 학교에 와서 보강 수업을 했는데요. 저는 이 금요일 참 똑같은 하루인데 한 3일을 산 것 같은 그런 좀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올라오는 길에 멋진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평소에 가지 않은 다른 길로 가서 그 멋진 광경 옆에서 사진도 찍었고요. 올라오면서. 네. 그리고 통일부 하나원 그 북한 이탈 주민들과 같이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감동적이었는지 그냥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고 코가 빨개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저도 함께 마음이
비슷한 그런 상태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참 보람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강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했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제 수업은 좀 학생들이 처음에 적응하기는 힘들어 하기도 하는데요. 전 학생의 강사화를 강조하면서 그날 배운 것은 누군가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으로 자신감 있게 한 사람 한 사람 시켜보고 잘못된 거 수정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서로 친구들을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기는 처음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강사로 세워도 될 만큼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실력 있는 학생들이라는 부분을 제가 수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고 행복했는데, 한 학생이 수업 마치고 제 연구실에 제가 책을 들고 오는데 조용히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이렇게 수줍게 꺼내서 미소 지으면서 저에게 제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데 뭔가 봤더니 감이에요, 감. 네, 시골 할머니 댁에서 감을 따왔는데 저를 주려고 그거를 서울 집에서부터 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댁이 어디야? 그랬더니 저기 충남 부역은 은산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서 20분 떨어졌거든요. 저희 시골집에서.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네, 참 감 하나 하지만 그 학생이 저를 주기 위해서 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그거를 또 조심조심 가져와서 저에게 수줍은 미소로 살짝 저에게 그렇게 주고 가는 그 학생의 예쁜 미소가 자꾸 생각이 나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결혼식에 2곳을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국제대학교 웨딩 컨벤션이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와서 또 교수님들과 커피를 마시고 또 예쁜 나무 단풍 아래에서 친한 교수님과 사진을 찍고 연구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추억을 쌓고 이런 소소한 일상 속 크고 작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만난 시간도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오늘 앞에 NG를 많이 내가지고 여러 번째 촬영인데요. 앞에 촬영 잘 됐던 부분을 제가 중단하고 다시 촬영을 지금 하는 건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제가 없는데 불이 켜져 있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신가 하시고 이제 저희 경비 아저씨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또 문을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답하고 방송 중단하고 다시 지금 촬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제가 좋은 교수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좋은 일에 축하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쁜 제가 근무하는 국제대학교의 멋진 가을 풍경을 선명하게 제가 잘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탈무드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여기 했죠. 그리고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는가? 네,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당신이 이유 없이 불행한 이유는 아마도 당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베품을 선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열정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하기 싫은 일만 평생 하면서 인생을 다 보내고 싶은가.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와 용서의 달인이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충만해진다. 용서를 하면 할수록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박스나 캔에 들어있는 가짜 음식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많이 먹을 때 우리의 세포가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한다. 제가 금요일날 통일부 하나원 북한 이탈 우리 교육생들에게 강조해서 해준 말이 있어요. 지금 똑같이 시작해서 졸업을 똑같이 하지만 몇 년 뒤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시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선물이죠. 행복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말한다. 행복은 긍정적 감정에서 비롯된다. 감사와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건강과 더 끈끈한 인간관계를 낳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 우리 자신을 부정적인 감정 속으로 매몰시키는 분노와 증오,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래요. 가장 강력한 행복의 도구는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금요일날 행복한 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제자 2학년 제자가 그 아모레퍼시픽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최종 합격됐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 학생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제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교육 강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교육 강사가 되고 싶어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학생이 무척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교육 강사를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국제대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강사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 수업과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은 후에 멋진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랑을 시간의 변덕에 견뎌내는 사랑이라고 설명했다. 위대한 사랑, 시간의 변덕에 견뎌내는 사랑.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볼 때는 맨 처음 봤을 때처럼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이 있대요.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처음처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대요. 모든 것을 신기하고 경이롭게 받아들인다면 익숙한 것들에서도 매일매일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잠자기 전 3분 내 마음 보살피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번 부러지고 한 번 넘어짐으로써 우리는 더욱 더 강해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와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이죠. 네. 기대를 하면 안 되죠. 노력 안 하는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소개해드릴 곳에 별표를 3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어쩌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기와 지구와 가족과 사랑, 우정과 명예, 인생과 시간과 같은 것들이 모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해 우리는 무한 감사와 날마다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좀 더 성숙해진 인생이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요. 우리에게 우라같이 밀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가르쳐주는 고마운 스승이라는 것이다. 게으른 남편이나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을 해대는 아내, 말썽만 일으키는 사고뭉치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다. 참 재미있는 글이네요. 쓸데없이 낭비되는 노력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묘한 거야. 이는 모든 걸 마다하고 최고만을 받아들이려고 고집하면 대체로 최고를 얻게 된다는 것이야. 가난하게 살면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도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본의 아니게 주게 된다. 하지만 부자로 살게 되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여유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부자들은 훨씬 덜 고통스럽고 덜 힘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면 할수록 그 대상은 당신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라고 하기 때문이다. 성공도, 부도, 명예도, 인기도 모두 다 그렇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할 때 집착하지 않고 초연할 때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심은 만큼, 믿은 만큼, 사랑한 만큼, 인정한 만큼, 베푼 만큼 우리는 돌려받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네,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던진 것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 무엇으로라도요. 시간은 돈이다 라고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은 틀렸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시간은 한번 잃어버린 것은 절대로 다시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 아니라 삶이다. 우리가 좀 더 여유를 누리고 한 템포 천천히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최대의 목표, 꿈, 사명, 비전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운동이나 정원 손질, 산책 등의 움직임을 통해 행복을 얻도록 노력하래요. 이때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느라 행복을 놓쳐버린다. 라고. 네, 바쁠수록 돌아가라. 네,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올리브 나무를 못살게 군다 한들 그런다고 올리브가 더 빨리 익을 것 같은가 라는 토스카나 지방의 격언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살게 군다 한들 그런다고 우리의 인생이 더 빨리 행복해지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천천히 갈 때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나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함을 드러내겠다고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의식이 당신의 삶을 한 차원 높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성공과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부와 재능도 역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깨달음. 인색하고 채찌하게 의심 많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풍요의 물결이 흐르지 않는다. 당신이 인생의 절반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 한 번 정도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한계 안에 가두었기 때문이라고. 호화로운 생활, 멋진 집, 온갖 좋은 물건들,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이런 건 부자들이나 누리는 거라고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신과는 아주 다른 계층 사람들에게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지금 당신이 그러한 계층에 속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는가? 바로 당신의 생각 때문이다. 열등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클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필자가 얻은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은 모두 너무나 풍요로운 삶 속에 살고 있지만 풍요 속에서도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인색하고 찌찌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혼이 풍요롭고 완전하고 의식이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내뿜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도 그저 문을 열어주고 길을 만들어줄 뿐이다.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준다 라고요. 엄연한 사실은 이런 것이다. 자신의 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칭찬과 함께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중국 속담에 행복은 할 일이 있는 것, 바라볼 희망이 있는 것,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 이 세 가지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중년에 퇴직하여 남은 50년 혹은 60년을 할 일 없이 보낼 것인지 평생 현역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정년퇴임을 하시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산에 가시고 여유롭게 생활을 하시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일이 없는 것이 무척 힘들게 다가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더 보람 있고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돈보다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더할 나위 없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살아가게 될 모습을 상상해 보래요. 그렇게 꿈꿔온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해답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부와 성공을 만드는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답이 바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 해답에 나와 있다라고 책을 소개하면서 그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두뇌는 도화지라고 이 책에서 저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는 대로 두뇌는 그대로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 잉태의 법칙, 행동의 법칙, 보상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만들어졌다. 원자는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에너지는 의식으로 만들어졌다 라고요. 항상 세상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가난과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살아왔던 이 땅의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말에 대해 전혀 공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1% 안에 해당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에 대해 공감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100배 더 노력하고 10배 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확고하고 강력한 에너지원인 풍요로운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절대법칙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자신이 끌어당기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꽃씨를 심은 뒤에 이 꽃씨가 싹을 틔우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파헤쳐 보면 결코 원하던 꽃을 볼 수 없게 된다. 동양에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보상의 법칙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과씨를 심어놓고 배를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오늘 놀면서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내일 눈부신 미래와 빛나는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이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화가가 되고 싶다면서 운동만 하는 사람은 결코 화가가 될 수 없다. 화가가 되고 싶다면 붓을 들어야 한다. 줄넘기가 아닌 붓 말이다. 강점혁명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교육만 받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유능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점 분야를 선택한 사람들만이 그 분야에서 유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은 그들이 가진 장점에 숨겨져 있다라는 견해다. 만약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40의 중년이 되었다면 스스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성공적이거나 행복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혹은 과거의 삶보다 더 나은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강점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과 별표를 참 많이 했는데요. 부자들의 생각을 읽는다라는 책 내용에서는 어떤 분야든지 가장 좋은 학습법은요.
그 분야의 최고를 찾아서 그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 전부를 가지고도 그토록 갈망하는 만족감과 행복함을 살 수 없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네, 100만 원의 행복의 저자 카를 라베더의 이런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재산이 10배쯤 많은 사람한테는 욕을 하고 100배쯤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1000배쯤 많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10,000배쯤 이상 많은 사람한테는 기꺼이 가서 노예가 되고자 한대요. 네, 사마천의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또한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안전함에도 비행기를 더 두려워하고 룰렛 회전판이 연속으로 6번 블랙해서 멈추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멈출 장소는 여전히 독립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다음에는 레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부자의 DNA는 한마디로 공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좋은 리더와 부자들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도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적 능력의 향상은 끊임없는 공부와 독서를 의미한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당신이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은 분명하다. 공부를 하는 것이다. 수백 권 혹은 수천 권의 책을 몇 년 안에 독파해낸다면 당신은 분명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수백 권 혹은 수천 권의 책을 독파하느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을 꼽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당신은 현명한 대답을 할 것이다. 아무리 못해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 50% 이상은 가난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부와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가난해지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서쪽을 여행하면서 동쪽에 도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축복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대하거나 믿게 되거나 하면 그 대상은 팽창하고 갑절이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더불어 강하고 담대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과 의식의 힘이 곧 당신의 내일의 모습을 결정지을 것이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왔다면 그것은 부를 기대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의식과 마음을 우리가 강렬하게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을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39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한 김병환 작가의 독서의 신이 알려주는 1만 권 인생 책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는 그런 토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오늘이 11월 16일, 네,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가을 낙엽 많이 보시면서 또 좋은 계획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